개념원리 고등수학상 이제 페이지 108쪽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게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딱 두 개밖에 없다 했었죠. 자, 뭔가 딱 사이즈가 인수분해가 될 때는 인수분해를 쓰고, 그리고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뭘 쓰자? 근해 공식을 쓰고 짝수 공식까지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짝수 공식 모른다고 해가지고 이제 문제 푸는데 별 지장 없을 수도 있겠지만 지장이 있어요. 그 짝수 공식을 안 쓰게 되면요, 나중에 약분이란 걸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너네들 약분 같은 걸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짝수 공식 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넘어온 게 이제 판별식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자, 판별식은 이제 쌤이 너네들한테 2차 방정식을 설명을 했을 때 개념원리 그 3-1학기 거죠. 3-1 거. 거기에는 이제 판별식이라는 이름이 없지만 쌤이 이제 판별해 주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알려준 식이 있었죠. 그게 뭐였지? 우리가 b제곱 마이너스 4ac란 게 있었죠. 그쵸? 자, 일단 얘에 대해서 어디서 나왔는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근해 공식이란 게 x는 2a분의 자,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4ac란 게 있었죠.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 딱 여기에 써있게 돼 있지.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판별식이라는 거야. 그럼 얘가 왜 판별식이냐면은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란 게 첫 번째로 만약에 0보다 컸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대략 2 정도로 해볼까? 그럼 근을 찾으라고 하면은 이게 2라고 해볼게요. 그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해가지고 플러스 루트 2짜리 마이너스 루트 2짜리 총 2개의 근이 형성되게 되겠지. 그래서 얘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근데 플러스 루트 2근하고 마이너스 루트 2근은 서로 같아 달라? 다르죠. 그래서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서로 다른 원래 중학교 때에서 뭐라 써 있었냐? 서로 다른 근 2개라고 돼 있었죠. 왜냐면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허수라는 개념을 안 배우기 때문에 그냥 실수범위에서만 얘기해서 그냥 근이 2개다 하는데 엄연하게 구별을 짓습니다. 서로 다른 실수인 근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래요. 그럼 그때 이게 0인 거니까 대입을 해보게 되면 2a분의 마이너스 b만 등장하게 돼. 그럼 이 말은 뭔 말이야? 여기 루트가 없어졌지. 루트 0, 0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근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딱 이렇게 하나밖에 결정이 안 되지.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불러요? 근이 한 개다라 부르지. 그걸 우린 두 글자로 뭐라 부르지? 중근이라 부르지. 근데 이게 엄연하게 얘기하면은 어떤 근이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서로 풀마니까 서로 다르다라는 말을 주고요. 여기 같은 경우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그 하나밖에 없는 이유가 루트 0이고, 그러니까 플러스 루트 0, 마이너스 루트 0이잖아. 근데 어차피 루트 0은 0이니까 그 의미가 없어지지. 그래서 근이 하나밖에 결정이 안 되고 2차 방정식은요 반드시 근이 2개여야 되거든. 근데 2개인데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게 그 두 근이 모두 다 같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중학교 때는 중근이라는 말로도 나오고 근이 하나라고도 나오고, 그리고 많이 연결되는 게 완전제곱식꼴이라고도 얘기 나오죠. 우리 완전제곱식 같은 경우가 언제 나왔어요? x-2의 제곱이라는 애가 있어. 그게 0이 되래. 그럼 우리 근 찾으러 가면 x는 2라고 하잖아. 근데 하나밖에 없네? 그렇게 안 하고 우리 뭐라고 해? 중근이라고 따로 표현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을 때. 이때 같은 경우는 대략, 예를 들면은 마이너스 2 정도라고 해보자. 그럼 그때 근을 찾게 되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까지 되겠죠. 자, 우리 중학교 때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루트 안에는 절대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마이너스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뭐라 불러? 근이 없다라고 부르지. 근데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허수라는 개념을 배우거든요. 허수라는 걸 이제 앞에서 얘기할 거지만 지금은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자,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가 되면요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허상의 숫자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imagine number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때는 실수 범위까지밖에 안 배우기 때문에 근이 없다라고 배우고,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저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일 때의 숫자 자체도 배우기 때문에 서로 다른, 그러니까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2짜리 하나,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짜리 나오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일단 불러요. 참고적으로 알아둡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게 0보다 크다.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그러면은 중근 서로 같은 두 실근 완전 제곱식보를 갖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게 되면은 근이 없다라고 부르지만 이제 우린 그렇게 안 부르고 어떻게 부르겠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는 형태로 갖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쌤이 이제 계속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쓰면 귀찮잖아? 그래서 이 b제곱 마이너스 4ac에 따라서 근이 두 개일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고 허근 두 개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얘를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판별식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근이 몇 개인지를 판별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판별식의 핵심은 근이 몇 개니? 이걸 물어볼 때 쓰는 식이에요. 그래서 그걸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은 판별식 D라고 부릅니다. D하고 이렇게 찍 하시면 돼요. 그 D가 이제 그 판단하다. 거기 써 있어요. 거기 180에 거기 180이란다. 108쪽에 1번에 거기 판별식 보고 밑에 뭐 discriminant라고 쓰는 거 있죠. 네, 그거 자체가 이제 판별하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거기 앞에 철자만 떼가지고 D라고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쌤은 이제 판별식 할 때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안 부르고 D는 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D가 b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판별식. 여기까지 됐어?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인 판별식식이죠. 근해 공식, 일반적인 근해 공식에서 나온 판별식이니까 일반적인 판별식이지. 근데 우리는 근해 공식이 총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두 개가 그 짝수 공식도 하나가 있죠. 그래서 짝수 공식 때는 표현이 살짝 달라. 그래서 표현이 살짝 다르다는 게 이 b제곱만 사이시, 즉 d라는 애가요. 0보다 크고 0이고 0보다 작다. 이건 똑같아. 근데 식이 살짝 달라. 여기가. 왜냐면 봐봐. 자, 쌤이 2차 방정식을 ax제곱 더하기 2bx 그리고 더하기 c는 0이라고 해가지고 짝수 공식이 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근데 얘를 가지고요. 일반적인 근해 공식으로 근을 찾게 되면은 일반적인 근해 공식을 쓸 거야. 짝수 공식 안 쓰고 이 상태에서 그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 다음에 여기는 4b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c 이렇게 적히게 되거든요. 아까 판별식 유도 자체가 영어 자체가 판별식이었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에서 어떤 식으로 가시면 되는 거냐면 얘가 몇으로 묶이죠? 4로 묶이죠. 4로 묶고 b제곱 마이너스 ac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지. 근데 요거 하기 전에 어떻게 먼저 할 거냐면 얘네 둘이 몇으로 묶이지? 4로 묶이죠. 뭐야 이거 2 빠졌다. 자, 4로 묶이죠. 그럼 2a분의 마이너스 2b 이게 그러면 루트 4로 되고 b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거든요. 그럼 이 4가 밖으로 튀어나가죠. 그래서 2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기 위아래로 전부 다 2가 약분이 되겠지. 그럼 2를 약분을 해주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까지가 적히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이게 판별식인 거거든? 근데 얘로 표현을 하고 싶잖아. 오케이. 자, 그럼 그러면 이제 얘를 요걸로 표현하거든? 근데 여기가 4지. 여긴 몇이야? 1이지. 그러면은 여기가 1이니까 얘를 1로 만들어주려면 양쪽을 몇으로 나눠주면 되지? 4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b제곱 마이너스 ac라고 쓸 때 4로 나눠서 4분의 d라는 형태로 짝수 공식에서의 판별식은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밖에 없어요. 4분의 d. 이 4분의 d라는 거 이용해서 짝수 공식으로 판별식 쓸 때, 그러니까 너네들이 판별식 쓸 때 그냥 d는으로 쓸 때가 있고 4분의 d라고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애를 쓸 때고 이때 같은 경우는 b제곱 마이너스 ac를 쓸 때 이때 구분해서 쓰는 거지 뭐 문제 풀 때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다음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서술형 문제 풀 때 있잖아. 서술형 문제 짝수 공식 쓸 때는 요걸로 해야 되거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게 0보다 클 때와 0일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당연히 똑같이 갈려 역할은 똑같습니다. 근데 0보다 큰 뭐예요? 당연히 다시 아까 얘기했다시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부르고 0일 때는 중근이라고 부르고 서로 같은 실근 두 실근이라고 부르고 완전 제곱식골이라고 부르고 0보다 작을 때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판별식은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언제 쓰냐? 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물어볼 때 쓴다는 겁니다. 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만 정리하면 여기 책은 이제 끝납니다. 이 개념은 끝나면. 어떤 거 마지막 남았냐면요.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란 게요. 0보다 크고 0일 때하고 0보다 작을 때 있었죠. 근데 얘네들 쌤이 안 적어보고 말로만 해볼게요. 이때가 뭐였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었고요. 이때가 서로 같은 두 실근이자 중근이었죠. 그리고 얘는 허근이었죠. 그러면 얘네 둘이 이걸 이제 다시 써볼게.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리고 중근이라고 안 쓰고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적었을 때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말이 뭐 서로 말고 실근이라는 말이 똑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너네들이 문제를 통해서 어떠한 2차 방정식이 있어요. 2차 방정식이 있는 상태에서 실근을 갖는다라고 물어봐요. 자, 보여줄게요. 자, 책 한번 넘기시면요. 거기 111쪽을 보시면요. 자, 필수 6번을 보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런 식으로 적혀있거든. 다시. 자, 거기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적혀있죠. 이렇게 서로 다른이라는 말을 써줘가지고 이거 쓸래, 이거 쓸래, 이거 쓸래 결정을 해야 돼. 근데 거기 너네들이 밑에를 보시면요. 130번 봐봐요. 130번. 찾았어? 자, 밑에 문제 130번입니다. 111쪽에. 자, 그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돼 있고 거기에 밑줄 한번 쳐봅시다. 실근을 갖도록이라고 돼 있죠. 서로 다른지 서로 같은지는 안 물어봤지. 그냥 뭘 물어봤지? 실근을 물어봤지. 그럼 그때 같은 경우는 이 경우와 이 경우 둘 다 합쳐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둘 다 합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이 이거 합쳐서 뭐라고 쓰면 되냐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는 이게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요. 근을 갖도록이라고 돼 있었어요. 중학교에서는. 그때는 실근, 허근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근을 갖도록에 돼 있었어. 근데 이제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뭐라 부른다? 실근을 갖도록이라고 돼 있으면은 서로 다른지, 서로 같은지 이렇게 안 정해줬잖아. 그럼 둘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얘네들 합쳐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을 때 뭘 물어보는 거다? 실근을 갖는다라는 걸로 물어보는 거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개를 합쳐서 실근을 갖는다. 이 형태를 지금 물어본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판별식 다시 한번 내용 쭉 정리되셨으면 좋겠고 다시 책 넘어와서 자, 그래서 108쪽 내용 다 끝났고 거기 이쁘게 다 써있죠. 그래서 너네들이 체크할 만한 거 한번 다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109쪽에 거기 얘 있죠. 맨 위에 얘를 보시면요. 거기 막 4분의 D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짝수 공식을 이용한 판별식을 쓴 거다 라고 딱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완전제곱식은 어디서 나왔었죠? 중근에서 나왔었죠? 그럼 중근에서 나왔었으니까 판별식이 0 되게 하면 되는 거겠죠. 즉 D가 0이 되게 하면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이 내용이 답니다. 그러니까 즉 중학교 때 했던 거 그대로 다 했고 이름만 살짝 추가된 거예요. 판별식이라는 이름과 뭐 허근 같은 경우는 그는 없다라고 생각해도 뭐 상관없으니까. 그냥 없다. 이건 다 그대로 나왔던 거지. 추가된 건 판별식 D라는 문자와 4분의 D 이 정도만 추가가 된 거죠. 중학교 때 것 다 그대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복습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기억이 많이 안 나니까. 자, 그럼 이제 넘어가셔서요. 110쪽으로 가봅시다. 자, 110쪽을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잘 들어야 됩니다. 자, 다음 주에 우리 수업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는 여기 다 가볍게 넘어갈 거기 때문에 못 따라오시면 안 돼요. 자, 110쪽 보시면 자, 126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홀수 번호만 풀 겁니다. 자, 그때 다음 2차 방정식 근을 판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별하라고 했으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중근인지 서로 다른 두 허근인지 이걸 판단하는 거죠. 자, 그럼 괄호 1번부터 볼게요. 자, x제곱 더하기 3x-2는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을 판별하라고 했지 근을 풀라는 건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을 구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근을 판별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짝수가 아니니까 일반적인 판별식을 이용해서 b제곱 마이너스 4ac라면 되겠죠. 자, 그럼 b를 제곱하면 9가 되고요. a식 계산하시면 마이너스인데 자, 마이너스 4가 곱해지니까 플러스 8까지가 되겠지. 그럼 17이지. 그럼 17은 0보다 크네요. 그래서 답이 뭐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다음 괄호 3번입니다. 자, 괄호 2, 4, 6은 다 숙제예요. 자, 괄호 3번은 자, 4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9는 0
만약에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한 친구는 이걸 보고 아 완전 제곱식 꼴이 보여요 쌤 이렇게 하면은 아주 그레이트죠. 여기 제곱해서 2, 제곱해서 3, 둘이 곱해서 6, 곱해서 2에서 12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자 판별식을 우린 가면 되겠죠. 그렇죠. 판별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12는 짝수입니다. 그래서 4분의 D를 가시면 되겠죠. 그럼 2로 나누면은 6이죠. 그럼 6을 제곱하니까 36 그리고 그때 마이너스 AC만 합니다. 그럼 4, 9, 36 그럼 0이 나오겠죠. 0이 나올 땐 뭐였죠? 중근이었죠. 답을 쓸 땐 중근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자, 괄호 5번입니다. 자, 0.3x 제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0.4x. 마이너스 0.2가 0이랍니다. 자, 일단 소수가 너무 귀찮으므로 전체다가 10을 곱할게요. 그럼 3x 제곱. 마이너스 4x. 자, 마이너스 2는 0까지가 되겠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판별식을 들어가자는 겁니다. 자, 그럼 4분의 D를 하시게 되면요. 2로 나누면은 마이너스 2니까 제곱하면 4죠? 그리고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곱해주면 되니까 플러스 6까지가 나오죠. 자, 그게 10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더위보다 서로 다른 두 식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문제 푸는 건 간단합니다. 자, 근데 이제 내용이 많아지니까 이제 섞이면 이제 좀 많이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7번 한번 봅시다. 자, 127번 같은 경우는요, 이제 괄호 1번, 괄호 2번이라고 돼 있고, 우리들이 찾아야 될 것은 실근일 때와 서로 다른 두 확은일 때죠. 그러니까 그럼 실근일 때 같은 경우는 아까 쌤이 말했다시피 그냥 실근이라고만 언급돼 있으면 서로 다른지, 서로 같은지 그거 다 껴서 얘기하는 거랬죠. 그래서 첫 번째로 풀 건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 그리고 괄호 2번은 허근이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지 요거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괄호 1번 괄호 1번이란다. 기억을 먼저 봅시다. 자, 기억을 보시게 되면요.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가 0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짝수 공식 이용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짝수 공식 이용하시면 2로 나누시면 마이너스 1이니까 1 빼기 4 하셔서 마이너스 3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b제곱 마이너스 ac. 자, 그럼 그게 0보다 작음으로 무슨 근을 갖게 돼요? 허근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괄호 2번에 들어가야겠지. 자,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요. 자, 얘도 짝수 공식이 가능하네요. 그럼 4분의 d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자, 4를 2로 나누면 4죠. 그리고 더하기 5 해주시면 9가 되니까 0보다 크죠? 그럼 이거는 괄호 1번에 들어가는 거죠. 자, 디귿입니다. 자, 디귿은 2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니까 이거는 그냥 판별식 써야겠네요. 그러면은 b제곱 마이너스 4이시니까 9 빼기 2, 4, 8 그리고 걷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하니까 32 그럼 마이너스 23이 나오고 0보다 작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허근의 형태로 되겠지.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는요. 자, 9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 이거 딱 보고 이제 완전 제곱식 보여요 라고 하면은 딱 중근에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근데 일단 판별식 들어가시면 자, 6을 2로 나누면 3이니까 제곱하시면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니까 빼기 9, 0. 그래서 중근이죠. 자,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괄호 1번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미음.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이제, 얘는 뭐 4 곱해도 상관없고요. 그냥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냥 판별식 바로 들어갑시다. 자,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b제곱 하시면 1이고요. 자, ac는 4분의 1이고 빼기 4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1이 돼서 0이 되죠. 그래서 괄호 1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읍은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일반적인 판별식 이용하시면요. 자, 1 그리고 빼기 3분의 2하고 3분의 1 곱하면 9분의 2고 4를 곱하니까 9분의 8이 되겠죠? 그럼 얘는 9분의 1이 나오겠지. 자, 그럼 이게 0보다 크니까 괄호 1번에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괄호 1번 답에 해당하는 거는 총 4개. 즉, 니은, 그 다음에 리을, 그 다음에 미음, 그 다음에 비긋이 되겠고. 자, 괄호 2번에 들어갈 거는 얘하고 얘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127번도 여기까지 마무리 됐고요. 자, 다음. 자, 128번 같은 경우는요. 자, 한번 봐보자. 괄호 1번을 봅시다. 자, 저 식이 있습니다. 자, x제곱 더하기 4ax 그 다음에 더하기 a-3은 0이라고 돼 있고요. 자, 너네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a고요, 이게 b고요, 이게 c입니다. 또 기억 잘 안 나니까. 자, 이때 자, 얘네들이 다음과 같은 근을 가지래요. 자, 그럼 괄호 1번을 봐보자. 자, 그럼 판별식 들어갈 거죠. 서로 다른들은 두 실근이니까. 근데 짝수 공식 가능하지? 그럼 4분의 d를 하시게 되면요. 2로 나누고 제곱하면 4.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3까지가 되겠고 그게 0보다 커야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겠죠. 자, 그러면은
얘 4 더하기 3은 7이고 마이너스 이항시키면은 a가 이쪽에 써지겠죠. 그래서 a가 7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은 자, 이제 중근의 가지라고 돼 있죠. 자, 그럼 4분의 d라고 적었을 때 마찬가지로 식은 똑같아요. 그럼 뭐만 달라요? 여기 는 0이 붙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7이고 넘기면 a가 결국 7인 거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니까 그럼 마찬가지죠. 똑같이 여기는 4-2 플러스 3이 나올 건데 이번에 0보다 작다만 해주면 되겠지. 그럼 4 더하기 3은 7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요. a가 7보다 크다가 되겠죠. 예, 그래서 답이 이렇게 총 3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똑같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6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6번이 그 페이지 111쪽 필수예제 말하는 거예요.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 플러스 mx, 그 다음에 더하기, 자, m제곱, 요거는 0이라고 돼 있고요. 다음과 같은 근을 갖도록 실수 n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돼 있죠. 자, 그럼 괄호 1번을 봐봅시다.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랍니다. 자, 그럼 판별식 들어가면 되겠지? 자, 그럼 2로 나눈 거 가능하니까 4분의 d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그럼 2로 나누면 요거만 사라지고 얘 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m 플러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ac니까,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m제곱 쓰면 되겠죠. 그럼 그게 0보다 크다. 그럼 우리 문제 풀 때 방금 팁 알았잖아. 요걸 통해서. 이 식은 다 똑같다는 거야. 여기만 다르죠. 그래서 이걸 일단 먼저 계산해 주시면은 완전 제곱 전개하셔야죠. 6m 더하기 9 빼기 m제곱. 그게 0보다 크다니까 조금 밑에다 써야겠네. 사라지고 6n 값이 마이너스 9보다 크다니까 n값 양쪽을 6으로 나누시면요. 마이너스 6분의 9, 즉 마이너스 2분의 3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답이 n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가 나오겠지. 자, 그럼 괄호 2번은 뭐야? 그냥 바로 가면 돼. 그냥 여기 는 마이너스 2분의 3만 하면 돼. 왜? 중근이니까. 괄호 3번은 야, 이게 0보다 클 때고 0보다 작을 때잖아. 그럼 부동호만 반대죠. 답을 낼 때도 부동호만 반대로 해주면 되지, 이렇게. 그래서 괄호 1번, 괄호 2번, 괄호 3번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129번 할 때도 너네들이 할 때 무리 없고요. 자, 130번도 무리 없고요. 자, 131번만 한번 갑시다. 자, 왜냐면은, 그러니까 너네들이 좀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것만 쌤이 따로 설명을 할게요. 자, 131번을 보시면요. 자, 2차 방정식이라고 언급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 2차 방정식이라고 언급이 돼 있고, k-1의 제곱. 자, 그 다음에 더하기 2kx. 그 다음에 k-1. 자, 그게 지금 0이라고 돼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같대요. 그렇다는 것을 일단 우리가 판별식을 쓰겠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물어봤으니까. 근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 얘는 지금 뭐래? 맨 앞에서 2차 방정식이래요. 그럼 2차 방정식의 정의가 뭐였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했던 게 그대로 다 나오는 거야. x제곱의 개수가 절대로 몇이면 안 돼? 0이면 안 되잖아. 그래서 k-1이 절대로 0이면 안 돼요. 따라서 k는 절대로 몇이면 안 돼? 1이면 안 돼. 그래, 1이 돼버리면 어떻게 다 사라져 버리니까. 그치?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첫 번째 조건 달아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겁니다. 판별식 들어가야죠, 이제. 자, 그러면은 이제 2로 나누고 짝수공식 가능해지죠. 그럼 4분의 d라고 쓰고요. 자, 2로 나누고 제곱하니까 k제곱. 그 다음에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를 하시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야, 근데 둘이 똑같이 생겼다? k-1, k-1. 그래서 k-1의 제곱이라고 해주고 그게 0보다 크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지. 그럼 계산하시면 k제곱, 자, 이거 전개, 마이너스 k제곱, 자, 마이너스 2k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2k, 1이고 마이너스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사라지고 사라지죠. 그러면은 2k가 마이너스를 넘어가시면 1보다 커지고 따라서 k 값이 2분의 1보다 크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만 쓰면 답을 틀린다는 거야. 뭐까지 신경 써야 돼? 얘까지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러니까 너네들이 엄청나게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지. 그러면은 얘를 할 때는 이제 범위를 이제 얘를 골라 써줘야 되잖아. 답을 쓸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k가 2분의 1보다 크고 그리고 k는 1이 아니다. 이렇게 적어주신다든지 아니면 수직선을 이용해서 2분의 1보다 크고 자, 몇이면 안 돼요? 1이면 안 되죠. 너네 이거 수직선 할 줄 아시지? 그러면은 이거와 이게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k가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고 또는 자, 이제 k가 자, 이제 1보다 크고 1보다 크다. 여기까지만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적든가. 오케이. 자,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필수 7번입니다. 자,
7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 있고요. 자, 필수의 7번은 아직 우리가 못합니다. 앞에 안 배운 내용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 항등식 내용인데요. 일단 발전 예제는 얘는 일단 걸을게요. 나중에 같이 앞에 거 할 때 돌아와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훑는 게 중요한 거예요. 1학기 거를. 막 깊이 다 들어가면요. 너네가 절대 못 따라오기 때문에 너네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원래 고등학교에 그래요. 처음에 한번 쓱 보고 그 다음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위주로 연습을 일단 많이 해서 훈련을 해야 돼. 자, 아무튼 저치됐든. 자, 그래서 7번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자, 8번 들어갈게요. 자, 8번은 자, x에 대한 2차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걔가 자, 핵심 포인트 잡아볼까요? 완전 제곱식이 된대죠. 자, 그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중근의 형태가 나온다는 것이고 중근이 나온다는 것은 판별식이 0이 나오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판별식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걔가 짝수 공식이 안 되죠? 2k 플러스 1이니까 2k만 가지고 짝수 공식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쓸 거기 때문에 2k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쓸 거고, 자, 그 다음에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4까지 곱할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8까지가 되겠죠. 전개 바로 할게요. 자, 그럼 얘는 4k 제곱, 자, 둘이 곱해서 2니까 4k 그리고 플러스 1, 그럼 마이너스 4k 제곱 그리고 플러스 4k 마이너스 8이니까 이게 0 돼야 되죠? 판별식이니. 자, 그러면은 사라지고 4k 더하기 4k는 8k 1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7 그게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8k는 7 그럼 k는 양쪽에 8분의 1 곱해주면 되니까 8분의 7까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답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네 밑에 그 이제 따로 숙제하실 때는요 132번은 하지 마세요. 나중에 할 거예요. 또 이거 크게 X 하지 마이. 작게 X에 나중에 다시 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133번만 너네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연습 문제 113쪽도 너네들이 하셔야 되거든요. 자, 113쪽을 하실 때는요, 자, 96번 안 하셔도 되고요. 98번, 그러니까 너네들 할 것만 적어줄게요. 자, 97번 연습 문제 그 113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0번, 네, 100번 맞죠? 그 다음에 이제 101번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개만 하면 됩니다. 또 이것만 안 하는 거 아니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또 오해하지 말고. 자, 그리고 스텝 2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리 좀 더 연습하고 나서 일단 스텝 1 정도만 일단 할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오실 때 연습할 수 있는 책을 드릴 거예요. 계산 문제 연습 엄청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 연습 많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2차 방정식 판별식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막 많이 하지 않을게요. 너네들이 지금 요거 연습하는 것도 힘들 건데. 그래서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볼 때는요, 이제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라 해가지고 이제 여기가 시험 바닥인 데가 있어요. 내년에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유형도 엄청 많아.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볼 때. 이거는 온라인으로 하면 좀 많이 그래요.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번 판별식은 마무리 지을게요.